여러분들과 같이 굉장히 빨리 시간이 지나갔거든요. 그래서 제가 비즈니스한 스토리를 여러분들하고 공유하고자 합니다. 저는 메나테크를 만나기 전에 이렇게 똑같이 출근하는 직장인이었습니다. 사실 한 달 동안 열심히 일해서 한 번 월급을 받는 그런 열심히 사는 직장인이었고요. 제가 많이 직장 생활을 한 30년 가까이 하다 보니까 제 주변에 현실 점검이 되더라고요. 그래서 제 주변의 문제점들에 대한 어떤 솔루션이 갈구될 때쯤에 저는 메나테크를 만났습니다. 저는 직장을 마지막 직장이라고 생각하고 들어간 직장이 62세까지 정년은 보장이 되고 들어갔지만 62세까지 정년을 할 수 있을까라는 의구심이 생겼어요. 왜냐하면 저희 학교가 평균 나이가 30세 후반이에요. 근데 제가 교장, 교감 다음으로 나이가 많더라고요. 그래서 그런 어떤 문제점이 있었고 한 번도 가보지 않은 노후, 막연한 불안한 그 노후가 100살까지 산다는데 62세 정년하고 그 다음 삶을 어떻게 될까라는 그런 어떤 불안감이 있었고요. 그리고 저는 열심히 직장 생활을 했습니다. 직장 생활을 했는데 중요한 건 통장이 늘 통장인 거예요. 한 번도 통장에 쌓이지 않는 걸 경험을 하면서 제가 열심히 살았지만 사는 것만이 답이 아닌가 할 때쯤에 또 다른 복병이 왔어요. 그건 뭐냐면 제가 50고개를 넘으면서 갱년기가 온 거예요. 사실 아침부터 저녁까지 지치지 않는 체력을 자부했었는데 갱년기는 틀려요. 작년과 다른 올해가 느껴지고요. 땅이 나를 끌어당길 것 같은 그쯤에 제가 뭘 만났냐면 바로 메나테크를 만났습니다. 사실 30년 직장생활 50살을 살다 보니까 기계도 50년을 돌리면 어때요? 기름칠을 해야 되죠. 그래서 오랜 직장생활로 제 몸이 망가진 걸 느끼면서 좋은 걸 넣어서 한번 고쳐보고자 하는 마음이 살짝 있었어요. 그리고 글리코 영양소를 듣다 보니까 내 몸의 모든 면역세포들의 소통에 필요한 꼭 먹어야 되는 필수 영양소더라고요. 그런데 머리로는 이해가 됐지만 솔직히 마음으로는 잘 안 와닿았어요. 그래서 제가 과감히 없는 살림에 목돈 모여서 제가 클린이라는 프로그램을 합니다. 사실 그 클린이라는 프로그램을 할 때는 어떤 마음이었냐면 내 몸이 이거 좋아졌으면 좋겠다. 그리고 이것이 정말 그렇게 얘기하는 글리코 영양소의 효능을 정말 체험하면 좋겠다라는 의구심 반으로 사실은 이 클린을 시작했습니다. 하고 한 달쯤 지나니까요. 제 몸무게가 1.5kg 빠지는 거예요. 여러분들 명목에가 1.5kg 빠지는데 어때요? 목돈을 들인 거에 대한 살짝 실망감이 있었겠죠. 하지만 저는 MBA라는 여러분들과 똑같은 이런 사업자 교육을 들으면서 내 몸에 치유할 것이 많았구나라는 걸 알게 됐어요. 정말 메나테크는 교육 없이 먹기에는 이해가 불가능한 그런 영양소였습니다. 그렇게 하면서 제가 뭘 중점을 뒀냐면 전 유지기에 중점을 뒀어요. 유지기를 하다 보니까 제 몸이 가속도가 붙으면서 몸의 인치가 바뀌는 거예요. 인치가 바뀌면서 몸이 근력이 늘어나면서 불편했던 것들이 많이 없어지면서 정말 어메이징한 그런 경험을 합니다. 뭐랄까 세상 상황을 만난 것 같은 그런 느낌이었습니다. 그래서 저는 요즘도 제 팁 중에 하나가 뭐냐면 저는 클린할 때 가서 열심히 설명하고 클린을 잘 지켜지나 없나 전화를 체크하고 2주까지는 잘 안 만나요, 잘. 그리고 2주나 3주 후쯤 만나서 상태를 보고, 그 다음에 호전을 설명해주고, 그리고 또 유지기를 하면서 그때 조금 만나고, 그리고는 언제 만나냐면, 전 유지기가 들어갈 때 매주 2일에 만납니다. 어떻게 만나냐고요? 그 요일 그 시간에. 그러면 많은 분들이 그러세요. 아니, 클린할 때는 뭐 전화만 하시더니 너무 잘 한다고. 제가 그럴 수밖에 없는 게 저는 일을 하는 사람이거든요. 효율을 안 따질 수가 없어요. 사실 제 나이 이상의 클린하신 분은 20대 클린한 거하고 효율이 많이 틀려요. 불리는 작업의 시간과 뭔가 채워져야 뿜어내는 그 호전 반응이 있기에 저는 유지기에 신경을 많이 씁니다. 그래서 저의 그 사업의 꿀팁은 유지기다. 그리고 이 유지기는 뭐다? 매니아 만드는 지름길이다. 그래서 그 요일 그 시간에 가면서 일주일 단위로 변하는 걸 소비자들이 느끼면 그 다음엔 사업이에요. 완전히 매니아 아니면 바로 사업으로 진행을 되기 시작하더라고요. 그러면서 제가 몸으로 체험을 하니까
사업을 하고 싶은 마음이 생겨졌어요. 이런 제품이라면 권해도 욕 안 먹겠다. 이런 마음으로 살짝 사업을 하려고 보니까 어때요? 많은 사람들이 거절을 하는 거예요. 50대 나이에 새로운 걸 시작하면 넘어져도 못 일어난다는 둥 시작하면서 온 가족이 다 반대했고요. 저를 아는 친구들이 반대했고 소비자의 거절은 거절도 아니었어요. 제가 거절 중에서 가장 아픈 게 바로 가족들과 친구들의 거절이더라고요. 소비자들은 모르니까. 하지만 저를 잘 아는 가족이나 저를 잘 아는 친구가 뭔가 열심히 해보겠다는데 내가 사주면 너 더 할 거 아니야. 그래서 더 안 사주고 더 그렇게 하는 그런 거절을 많이 당합니다. 그렇게 거절을 많이 하면서 제가 자비를 들여서 미국행을 갑니다. 사실 클린도 목돈이었지만 이건 저한테는 큰 목돈이었어요. 그래서 미국에 가서 굉장히 큰 비즈니스를 보고 그리고 연구소를 보고 그러면서 비행기장에 돌아오면서 이 사업을 하고 싶다. 이미 마음은 이 땅을 뜰 때부터 뭔가 알아보고 해야겠다는 그 마음으로 뜬 거였어요. 돌아오면서 제가 사업을 결단하고 그다음부터는 뒤도 안 돌아봤어요. 돌아볼 수가 없죠. 망설일 여유가 없었던 거예요. 목돈이 들어갔잖아요. 그래서 제가 정확한 본질을 알려고 노력을 했었어요. 이 글리코 영양소가 어떤 건지에 대해서 알려고 했고, 그리고 이 하다 보니까 다 반대에 부딪히다 보니까 외롭더라고요. 그래서 나와 같이 일하는 사람들의 모임에 미팅을 저는 가서 거기에서 충전을 받고 여기에서 많이 배웠고 그리고 어색하나마 사업가로서 이렇게 꿈틀거리면서 커갔던 것 같아요. 이렇게 하다 보니까 네트워크의 근본이 나의 경험이 축적이 되고 나의 노하우가 축적이 되고 내가 시스템에 합류되는 게 복제가 되는 것이 근본이라는 걸 알게 됐어요. 많이 판다고 사업이 진행이 되는 게 아니고 안 팔아도 매출이 늘어날 수 있는 어떤 가치를 전달하는 거 그러면 쓰는 소비자들이 는다라는 걸 알게 되면서 또 하나의 팁은 뭐냐면 잣대가 틀리더라고요. 누구는 빨리빨리 가시는 걸 원하는 사람이 있고요. 누구는 숙성된 장맛을 느껴야만 움직이는 분이 계시더라고요. 그러면서 나의 잣대가 틀려야 되는구나라는 걸 제가 현장에서 깨우치면서 제가 먼저 솔선수범을 되려고 했던 것 같아요. 제가 좀 더 움직여주면 그들의 매출이 늘어나고 그리고 하기 일을 먼저 하면 제가 뭔가 한 발 앞서 나가는 그런 느낌이 조금 들었습니다. 사실 소비자가 매니아가 되고 사업자가 되는 동안에 저는 이 사람이다 싶으면 3개월을 사실 집중을 했어요. 제가 할 수 있는 거 다 해줬어요. 물론 주문서부터 설거지까지 같이 밥 먹는 것까지 그리고 고객 관리 카드까지 다 만들어주면서 제가 할 수 있는 거 다 했어요. 제 신조가 뭐였냐면 고객 만족이 아니었어요. 고객 만족을 넘어 고객 절도였어요. 고객이 절도하는 것까지 최선을 다하자. 최선을 다한 끝은 있겠다라는 그런 생각을 했었어요. 그런데 저희가 사업을 진행해 보니까 잘 된 것도 있었고 그다음에 장점도 있었고 단점이 있었어요. 근데 제가 진행을 해보니까 너무 친절하면 꼭 문제가 생기더라고요. 인간관계는 너무 친절하면 문제가 생기는 거는 걸 제가 느끼면서 안전거리가 필요하다. 정말 소비자하고도 사업자하고도 그다음에 스폰서와 다음 파트너한테도 어떤 안전거리가 필요하다라는 걸 제가 느끼면서 세상은 내 마음대로 움직여지지 않는 거라는 어떤 하심을 제가 배우게 됩니다. 그렇게 진행을 하면서 제가 제 나이가 좀 있다 보니까 제 나이 이생이나 제 나이 또래를 많이 만나요. 사실 저도 젊은 사람을 만나고 싶었는데 젊은 사람이 저를 안 좋아하더라고요. 그래서 많은 나이를 만나는데 또 좋은 점은 뭐냐면 나이 드신 분들은 한번 이거다 하면 꾸준하게 쓰시는 아주 고정 매니아 분들이 계세요. 그래서 그분들을 후원을 할 때 같이 놀아줘요. 주로 말을 많이 하는 것보다 그분들은 말을 많이 하는 걸 좋아하시기 때문에 충분히 들어줘요. 그러면 열심히 들어주면 뭐라도 나중에 사줘야지 하는 그런 마음이 생기시더라고요. 그러면서 노는 중에서 제 나이 이상 놀이 중에서 가장 재미있는 놀이가 돈 들어오는 놀이더라고요. 그래서 이분들과 같이 돈 들어오는 놀이가 제일 재미있게 돈놀이를 합니다. 어떻게 하면 돈이 들어올까? 어떻게 하면 놀면서 할까? 이런 걸 많이 하면서 때로는
같이 먹으면서 때로는 홈파티처럼 때로는 카페에서 때로는 지방 일정을 하면서 놀이인지 사업인지 모르게 그렇게 사업을 진행을 합니다. 때로는 많이 먹는 매니아들한테는요, 같이 놀아줘요. 같이 놀아주고 더 끈끈한 매니아가 되고 더 좋아진 모습을 상기시켜주고 그리고 저는 미팅에 편식을 하지 않았던 것 같아요. 이 미팅은 좋고 요즘 사업자들 보면 큰 미팅은 좋은데 매일 하는 미팅은 작다는 둥 이런 파트너분들이 나오시더라고요. 아니요. 뭐 미팅에는 편식이 없이 지방에 사는 미팅이든 홈 미팅이든 소소한 줌 미팅이든 저는 다 배워야 할 것이 있기 때문에 이 모든 걸 시스템을 익히고 그리고 나서 굴려야 하기 때문에 미팅에 편식을 하지 않았던 게 제 사업의 노하우일 수도 있습니다. 이렇게 하다 보니까 제 가방 속에는 늘 제품이 있었어요. 먹는 제품뿐만이 아니라 선크림이라든가 옛날에는 아로마 오일을 참 많이 갖고 다녔었는데 이렇게 제품이 있다 보면 바로 즉석에서 보여드려요. 소비자들은요 보면 사요. 근데 두 개를 다 사면 좋은데 꼭 하나만 사시더라고요. 그러면 어때요? 우리 5만 원 이상 택배가 되잖아요. 그러면 저는 어떻게 하냐면 바로 그 자리에서 주문이 들어가요. 우리 주문 중에 카드 3개까지 쓸 수 있기 때문에 선크림 36,000원짜리 하나 하고 차가커피 하나나 글리코 커피를 딱 넣어서 바로 주문을 합니다. 제 거로. 그래서 다음에 만날 땐 내가 내 제품 가지러 올게 이렇게 하고 가서는 그 제품을 다시 먹여주면서 또 주문받고 그리고 또 제가 또 잘하는 게 지난번에 너가 산 제품이 정말 탁월한 선택이었어. 그거 지금 품절됐더라. 정말 좋은 선택이었어. 하면서 다시 잘 사놓으라고 너의 선택이 좋았노라고 얘기를 하면서 또 다른 그 사람이 관심 있는 분야의 제품을 같이 이렇게 공유하고자 합니다. 그래서 많은 종합 안내서뿐만이 아니라 요즘 제가 또 잘하는 것 중에 하나가 바로 메나스테이션이에요. 많은 분들이 메나스테이션을 잘 안 보고 주문만 하더라고요. 그런데 제가 시간으로 자유해지려면 메나스테이션을 꼭 해야겠다는 필요성을 느껴서 제가 메나스테이션을 들어가면 반드시 처음에는 회원가입을 해요. 회원가입을 하는 건 계좌번호 내고 회원가입하자면 다 싫어하시더라고요. 나이 드신 이상인 분들은 자기 계좌에서 돈이 빠져나간다고 착각을 하시나 봐요. 그래서 저는 바꿨어요, 멘트를. 포인트 카드 하나 만들어 드릴게요. 이렇게. 그랬더니 회원가입을 쉽게 하시게 되더라고요. 그러면서 제가 많은 사람들한테 이거에 대해서 설명을 하고 합니다. 근데 제가 또 했던 것 중에 하나는 요즘은 8만 원의 자동 주문을 많이 보내드리는데 8만 원이 안 돼도 한 개만 사도 저는 옛날에는 2만 원 이상이었기 때문에 바로바로 자동 주문을 많이 했었어요. 왜냐면 자동 주문을 하면 꼭 필요한 거 하나씩은 쓰기 때문에 매달 안 바꿔요. 그러면 어때요? 그 다음 달에 그 매출이 고스란히 오르면서 어때요? 8만 원의 자동 주문이 하게 되고 그리고 보통 8만 원은 멤버분을 많이 하거든요. 멤버를 많이 하는데 8만 원을 할 때는 그달 꼭 필요한 생필품 위주로 해요. 왜냐면 8만 원이기 때문에 꼭 필요한 생필품은 캔슬을 안 해요. 취소를 안 해요. 그래서 그대로 1년 동안 가는 경우가 많습니다. 한 대 25만 원은 어때요? 품목을 변경을 해줘야 돼요. 그래서 사업자는 반드시 월초 5일 날 자동 주문을 권하고요. 소비자는 매월 20일입니다. 저는 20일 날 하면 한 번 놓치더라도 25일이 있기 때문에 20일로 소비자 관리를 자동 주문을 해서 19일 날은 어때요? 책상에 앉아서 그 많은 사람들 품목을 다 변경해주고 또다시 주문받고 변경해주고 이런 얘기를 하면서 여러분들이 매달 25만 원을 하면 보통 1년 이상 가시더라고요. 계속. 그러다 보니까 25만 원씩 1년을 쓰면 300만 원 정도 되는데 36만 원에 어때요? 프리 제품이 가잖아요. 10% 싸게 받잖아요. 이런 걸 얘기하면서 4명 정도 같이 쓰면 현금 캐시백을 받는다는 것까지 얘기를 하면서 이렇게 자동 주문에 제가 많이 힘을 기울인 것 같습니다. 그리고 사업자들한테는요, 사실 브랜드를 체인지 할 때마다 아이템이 하나씩 늘어가는 거예요. 그래서 눈 뜨면 잠잘 때까지 쓰는 제품이 저희들 제품이잖아요. 그래서 브랜드 체인징을 하게 하고, 그리고 한 달, 2달, 3달 하시는 분들은 그래요. 돈이 안 된다고. 아니, 소비생활, 소비자 하는데 무슨 돈이 되겠어요. 그런데 처음에는 돈이 안 되는 게 당연해요. 우리 수입은 자산이 생긴 다음에 나오는 이자와 같은 소득이에요. 그래서 무형의 자산이 생겨야, 네트워크가 생겨야 돈이 들어옵니다. 요즘 여러분들 젊은 사람들한테 가장 핫한 직업이 뭐예요?
바로 유튜버잖아요. 유튜버도 어때요? 처음엔 돈이 안 돼요. 그런데 이 자산을 만드는 우리 네트워크는 당연하겠죠. 하지만 돈이 되는 방법도 있어요. 어떻게 해요? 일처럼 일하시면 되더라고요. 저는 처음에 클린비용을 뽑으려고 일처럼 일했던 것 같아요. 음, 그렇게 하면서 제가 생계형으로 사업을 시작합니다. 제 사업의 키포인트는 뭐였냐면, 저는 처음에 돈이 없었고, 그리고 특별한 재주가 있거나 스펙이 있지 않았는데, 누구나가 할 수 있대요. 진입장벽이 낮았기 때문에 저한테는 기회였거든요. 그런데 제가 현장에서 뛰어보니까 많은 분들한테는 돈이 안 들어가고 누구나 할 수 있으니까 한 번만 듣고 말더라고요. 사람들이. 그러면서, 사람들한테 다가가는 게 많이 틀린다는 걸 많이 느끼면서 제가 자주 소비자 관리를 했던 건 짧게 자주였어요. 네, 이건 뭐냐면 제가 하루에 일처럼 일하다 보니까 많은 사람들을 만났어야 했기 때문에 길면 얼마 못 만나더라고요. 누구는 하루에 한 번 만나고 제가 정말 놀란 건 뭐냐면 일주일에 한 번 만나는 사람도 있더라고요. 그런데 저는 짧게 자주 만나는 걸 하다 보니까 하루에 5명, 많게는 7명까지 만날 수가 있었고, 그리고 저는 직장인처럼 일을 했기 때문에 사실 길고 진하게, 이건 뭐냐면 비가 오나 눈이 오나 나갔어요. 비가 오나 눈이 오나 나갔을 때는 어떻게 했냐면 바로 길고 진하게 했었습니다. 길고 진하게 한 건 뭐냐면 정말 가까워지기 어려운 소비자가 있었어요. 저도 외향적이지 않아서 가까워지기 어려운데 그분들하고 커피 하나 사갖고 가서 저를 얘기하고 비가 오니까 길고 진하게 얘기하면서 친숙해지는 그런 게 또 하나의 저한테는 매니아를 만드는 방법이었더라고요. 그리고 좀 긍정적이고 사업할 만한 사람이 있으면 저는 거의 매일 자주 만났어요. 아침에 만나고 저녁에는 감자가 너무 많아서 나눠준다고 만나고 이러면서 거의 매일 자주 만나서 그분의 페이스대로 미팅에 안착하는 데까지는 거의 매일 자주 만났던 것 같아요. 그리고 소비자들을 만날 때 저는 맞춤형 마이스토리를 했어요. 고혈압 환자를 만났을 때 내가 고혈압 약 2개 먹었는데 끊었다라는 얘기, 갱년기였는데 너무 불편했는데 제가 많이 좋아졌다라는 얘기, 그리고 추가 수입을 원했는데 돈이 필요한 사람한테 투잡으로 인해서 사업을 했다는 얘기 등 여러 가지 맞춤형 마이스토리가 나오게 되더라고요. 저는 저의 어떤 갱년기로 인한 그것도 있었지만 그 많은 소비자들한테는 나의 마이스토리가 그분의 마이스토리를 했던 이유는 뭐냐면 바로 공감대였습니다. 그분과 내가 공감대가 이루어지지 않으면 그 다음 일이 진행이 안 되더라고요. 그렇게 해서 제가 투잡으로 진행을 했었어요. 사인한 지 2년 만에 그리고 결단한 지 1년 만에 PD가 되더라고요. 저는 PD가 되면서 또 한 번 결단이 있었어요. 선택이 있었어요. 왜냐면 제 그룹은 다 투잡인 거예요. 누구 하나 전업으로 하시는 분이 없었기 때문에 저는 전업을 해야 이 사업이 더 커질 거라는 그런 느낌을 받았고요. 그리고 이 전업할 때 생각이 참 많았습니다. 사실 이때 전업하면서 제가 너무 많이 두려웠어요. 왜냐하면 이때는 대학생 딸이 둘이나 있었고 한참 돈이 많이 들어갈 때였거든요. 근데 2가지 수입원에서 1가지 수입원으로 한다고 하니까 왜 두렵지 않았겠어요. 그래서 저는 이 두려움을 떨쳐보고자 더 올인을 했던 것 같아요. 그래서 더 올인을 하니까 드디어 브론즈 PD가 1년 만에 되더라고요. 브론즈 PD가 되니까 좀 살겠어요. 진짜 살겠더라고요. 이러면서 제 사업에 가속도가 붙기 시작했어요. 제가 브론즈가 가니까 제 그룹에서 브론즈가 1명, 2명 나타나고 PD가 나타나고 이러면서 가속도가 많이 붙으면서 또다시 1년 만에 큐트웨이브 브런치가 되는 거예요. 이러면서 제가 생각지도 않았던 최고 사업가상을 수상하게 되는 그런 영광까지도 얻게 되더라고요. 이 모두가 파트너 사장님과 열심히 앞만 보고 뛰었던 그 시스템에 믿고 뛰었던 저의 어떤 그 방법이 아니었을까 생각해요. 그래서 제가 이 시스템 속에서 크면서 이렇게 왔고 이러다 보니까 시간 가는 줄 모르고 6년이 간 거예요. PPT 만들면서 우리 딸이 그러더라고요. 여기 있는 4사람은 별을 달았네. 이렇게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러면서 저를 또다시 푸셔를 하더라고요. 그렇게 반대만 했던 우리 가족 사업의 반대 1인자가 바로 우리 여동생이었는데 정말 자매의 연을 끊는 줄 알았어요. 그런데 그 여동생이 열심히 나의 변한 모습을 보고 사업을 해서 또 PD가 되고
그리고 여행에 가서 럭셔리 여행에 관해서 평생 여행할 수 있다는 말에 귀가 쫑긋해지면서 기대 반 늘어나는 엄마의 통장을 보면서 비전을 본 우리 딸이 또다시 PD가 되면서 제가 가족 사업을 하게 되고 그리고 더 많은 가족이 늘어났어요. 이 사람들이 이제 곧 PD가 되면서 저의 책임감이 굉장히 많이 느껴집니다. 그리고 HMD라는 이 그룹 속에서 하나의 이 속에서 제가 크고 이 속에서 돈을 벌고 이 속에서 우리 아이들을 키우고 이 속에서 제가 집을 샀거든요. 그러면서 한 문화의 일원이 되더라고요. HMD의 문화에 젖어서 제가 세월을 가면서 제가 코로나 때 어색했던 줌 미팅을 했었는데 이제는 마감 끝나고 줌에서 혼수를 하는 이런 어떤 줌의 장면이 연출이 되기도 하더라고요. 그렇게 하면서 오프라인에서 놀아보니까 저마다 모르는 끼가 다 있더라고요. 깜짝 놀랐어요. 그래서 이렇게 하면서 가족과 같은 그런 느낌으로 합니다. 이거는 발리 지난달 다녔던 발리예요. 사실 발리에 후유증이 있더라고요. 4월달이 되니까 또 가고 싶어요. 정말 돈 안 들이고 갈 수 있는 여행이 이 맛이구나라는 걸 너무했고 그때 그 호텔을 좀 더 많이 돌아볼 거라는 그런 아쉬움이 정말 많이 생깁니다. 6년이나 사업을 진행하면서 5번 GIP를 갔거든요. 그런데 올 가을에 너무 기대가 돼요. 코로나로 못 갔던 PD 서밋이 올 가을부터 한다고 하더라고요. 그러면서 제가 이제는 여행의 맛을 조금씩 알아가는 거예요. 그러면서 자비를 들여서 우리 아이들과 같이 여행을 하고 신혼여행으로 간다라는 몰디브를 가면서 제가 깨달은 게 있어요. 저는 제가 재미없는 사람이고요. 그리고 일만 하고 일 위에는 생산적이지 않는 일 위에는 하지 못하는 그런 사람인 줄 알았거든요. 근데 제가 노는 걸 좋아하더라고요. 제 적성에 딱 맞아요. 이러면서 제가 이제는 몰랐던 나를 발견하게 되더라고요. 그러면서 나의 노후가 이제는 맨하탄과 함께 가는 것 같아요. 평생 돈 걱정 안 하고 여행할 수 있는 여행을 하게 되고 이 속에서 내가 어때요? 나이 먹고 익어가고 성장하고 그리고요 제가 갈 수 있는 노후까지도 어때요? 평생 직업을 가진 노후가 기대가 되는 거예요. 아마 그때쯤이면 불러도 나오지 않는 친구들이 있을 거예요. 그런데 저는 어때요? 두 발로 쌩쌩하게 평생 직업을 가지면서 노후를 할 수 있는 그런 기대감이 생깁니다. 제 나이 이상 보니까 건강 염려가 많더라고요. 그런 분들한테는 저는 아이템의 이해를 충분히 설명하는데 치중을 많이 하고요. 그리고 정말 경제적으로 좀 풍요로워지고 싶은 사람한테 매일 꼬박꼬박 들어오는 돈과 그리고 일한 만큼 수입의 크기를 늘려갈 수 있다는 점 좀 강조를 하는 편입니다. 그리고 정말 좀 더 여유로운 시간의 자유를 원하는 분들한테는 보기 싫은 사람과 밥 안 먹을 수 있는 자유, 출근하지 않을 수 있는 자유, 그리고 스케줄을 내가 조절할 수 있는 이 자유를 하면서 이거에 대한 진가를 조금씩 알려가면서 하다 보니까 정말 시간 가는 줄 모르고 세월이 가더라고요. 남보다 일찍 시작해야 기회가 아니다. 내가 시작하면 그때부터 기회가 된다고 합니다. 사실 사람마다 타이밍이 다 틀리더라고요. 근데 그때 못하면 영원히 못하더라고요. 그리고 고민하지 말자. 많은 현장에서 많은 분들을 만나면 고민하시는 분이 너무 많아요. 한 발 담그시는 분, 담글까 말까 하시는 분. 사실 고민하면 바뀌지 않더라고요. 행동이 답입니다. 함께 하면 더 멀리, 함께 가면 더 많이. 부족한 저의 비즈니스 스토리를 들어주셔서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